7-1단원 소단원 제목 적혀져 있지? 그 근처에다가 큼지막하게 화법이라고 적으시고 큼지막하게 뭐라고 적으시고 화법. 굳이 간단하게 말을 하면 화법은 말하기 듣기야. 말하기 듣기야. 됐고. 자, 원래 화법은 수능에서 저거 토론, 토의, 협상, 강연, 면접, 요즘에 면접도 잘 나와서 면접 등 중에 수능에는 2개 정도가 나와. 1개 나올 수도 있어. 즉 화법이라고 하는 말하기 듣기 영역 안에 요렇게 몇 가지 크게 5가지 정도가 있어. 더 있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걸로 요렇게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개 정도가 나와. 참고로 수능에서는 너희들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1번에서 15번까지라고 따졌을 때는 11번부터 15번까지가 문법이고 1번에서 10번까지가 화법과 작문이거든. 그러면 10문제 중에서 화법이 5개,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을 하면 작문이 몇 개 나와? 5개 나오는데 그러면 5문항 중에서 셋 둘로 쪼개가지고 지문이 몇 개인 거잖아. 2개인 거잖아. 쪼개면 하나 요 중에서 나오고 또 하나 요 중에서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라는 소리야. 돼? 수능 얘기 잠시 했다. 딱 봐도 낯선 건 없지 않냐? 뭐 살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봤지? 형광펜으로 줄 쳐주고 빨간색으로 별표 쳐주고 일반적으로 무조건 절대적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가장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든 고등학교 때든 고1 때까지 사실 고2 때부터는 선택이니까 고1 때까지 교과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토론이야. 제일 많이 나와. 이해하기 쉽게 5번 중에서 4번 나온다 이 말이야. 물론 이제 남은 한 번 정도는 토의가 나올 때도 있고 협상이 나올 때도 있어. 얘네들은 안 나와. 그러니까 사실은 토론, 토의, 협상 중에서 나오는데 절대적으로 뭐가 제일 많이 나와? 토론이 제일 많이 나오고 왜 그렇느냐? 간단하게 말을 하면 일상생활에서 토론과 같은 말하기를 할 때가 제일 많아. 토론이 많은 거야. 이게 이번 시험 문제 유형 첫 번째야. 저거 유형. 요거는 내신 대비 우리 이게 7단원이었지? 7-1단원 문제 유형 말을 하는 거야. 1번 토론에 관한 정보가 무조건 나올 거야. 내가 방금 그랬잖아. 토론이란 무엇인가? 라고 이 얘기를 했지. 토론 뭔 줄 아는 사람 대충 있을걸? 근데 이제 대충 알면 안 돼. 제대로 알아야 돼. 무조건 나와. 10개 학교가 시험을 쳤다 이 단원을. 그러면 10개 학교가 다 내더라. 100개 학교 분석을 했더니만 한두 개 학교가 안 냈더라. 아, 진짜 특이한 학교지. 이 단원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토론에 관한 문제를 안 내는 학교는 100개 학교 중에서 한두 개밖에 없어. 거의 망한다라고 보면 돼. 다 낸다라고 보면 돼. 오케이? 이것부터 하지는 않을 거야. 이거는 해 나가면서 이야기를 해 갈 거고 무조건 낸디. 그래도 굳이 한번 말을 해주면 페이지 몇 페이지 보면 나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냐면 326페이지에 보면 깔끔하게 정리가 좀 되어 있다. 눈으로만 잠시 봐두시고 뭐 말하는 건 줄 알겠지? 다시 1판 뭐 하셔야 될까? 적으세요. 빨간색 볼펜으로 암기하셔야 된다. 근데 내가 국어 암기 이야기 할 때마다 말을 했지만 전 과목 중에서 암기해야 할 것이 제일 적은 과목이 국어지. 없다라는 건 아니야. 영어 외울 거 많잖아. 영단어 얼마나 너희들 열심히 외워야 돼. 수학 마찬가지, 사회과학 마찬가지 말해 못하리. 국어도 없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인정하자. 다른 과목 비하면 뭐하잖아. 적잖아. 안 그래? 그래도 하나 나왔다. 이번 시험에 우리 문법은 없잖아. 이번 우리 기말에 문법은 없잖아. 그러면 요거이지. 요거지 요거. 돼? 외우시면 돼. 물론 무턱대고 외우라고 하지는 않지. 어느 정도 뭐를 시켜주면서 이해를 시켜주면서 암기를 돕지. 하지만 내한테 듣는다라고 해서 암기가 끝.
다 외워짐. 절대 안 해. 얼마나 좋겠노. 그러나 그렇게 될 리는 없어. 반드시 집 가서 뭐 해야 돼? 복습, 암기. 돼? 쟁점이란 뭔지, 논제란 뭔지 등등등. 실제로 말할 수 있거나 뭐 할 수 있어야 돼. 쓸 수 있어야 돼.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겠지. 안 그래? 반드시 암기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이 녀석 때문에 학생들이 토론을 싫어하는데 적으세요. 내용의 일치. 말이 익숙한 문제 유형이지. 보통 독서, 설명문, 논설문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이고 소설에서 문제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 적으세요. 주장과 근거. 토론은 말 그대로 상대방 많은 거잖아. 설득시키는 거잖아. 오늘 내한테 설득 당했나? 설득은 이미 당했는데 실천이 안 돼요. 이런 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를 모르나? 알아쳐들었지? 니 설득 당했어? 와. 대답 안 한다. 와, 상처받았어. 윤수야, 설득 당했어? 오케이, 고마워. 설득은 당했는데 뭐가 안 되는 거지? 실천이 안 되는 거지. 그건 어떻게 할까? 난 모르겠다. 자, 알아서 들어가시고. 일단은 난 너희들한테 아까 뭐를 했지? 맨날 너희한테 뭐를 하잖아. 주장하잖아. 그냥 해! 라고 하지 않고 뭐를 들잖아. 근거 들잖아. 내가 너희들한테 뭐라고 주장했는지까지는 솔직히 기억이 나잖아.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말을 했었던 그 근거들을 다 기억하고 있니? 기억 좀 해라. 그래서도 마찬가지야. 토론에서도 마찬가지야. 길이 봐봐봐. 길이 봐봐봐. 넘기면서 그 지문 길이 봐봐봐. 그렇게 안 긴데요? 그렇다고 그렇게 짧나? 너희들 입장에서는 길지. 개길지는 아니지만 길지. 짱나겠지. 왜? 외우는 건 아니지만 어떤 주장을 했고 어떤 근거를 했는지 심지어 찬성 1, 찬성 2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반대 1, 반대 2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학교 시험에 어떻게 되냐면 진짜 추잡스럽게 찬성 2가 말했는데 찬성 1이 말했다고 해놓는 거야. 문제 잘못된 거야?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니?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게도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저거 정말 열심히 뭐 해두셔야 돼? 읽어두셔야 돼. 일단 학교에서 한번 순서 상관없이 그 다음 내랑 한번. 자, 이 두 개는 순서가 상관이 없지. 시작 hen반 있나 학교에서? 오직 없나? 그럼 내가 일단 먼저 선빵 친해 맞지? 나 학교에서 많이 거 아니야. 두 개 끝나면 뭐 해야 돼? 단거나 복습 자발적으로 무조건 해야 된디.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시험 대비 기간에 이렇게 최소 몇 번? 5번. 세상 국어밖에 없으면 더 하면 되겠지만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사학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는데 5번 이상 하기는 쉽지가 않기는 할 거야. 근데 최소한 몇 번? 5번. 이번에 마지막 당 칠 건데 마지막 당도 5번. 근데 6-1단은 칠 거라고 했잖아. 야, 그걸 5번 한다고? 내가 일단 안 할 건데. 일단 바로 뭐 줄 건데? 바로 문제 줄 건데. 하여튼 이 단어는 몇 번 읽어야 돼? 5번. 읽을 때 제대로 읽어야 돼. 지금도 멍 때리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읽은 거 아니디 참고로. 학교선생님 수업 때도 마찬가지야. 하고 있으면 읽은 거야, 안 읽은 거야? 안 읽은 거야. 근데 이 두 번은 안 한 게 요 세 개로 메꾸어지지 않는디. 나는 다행히 그래도 유튜브로 다시 올려드리기는 하지만 학교 거는 없지 않니? 지나가면 끝이지 않아? 내가 이번 주 금요일날 쭈니 수업을 빼야 되는 상황이야. 어디 좀 멀리 가야 돼서 금요일날. 초인데도 고민을 했다. 이걸 빼야 되나? 왜냐면 그만큼 무슨 수업을 중요시 여기니까. 학교 수업. 정말 중요시 여기거든. 몇 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초2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게 제주도 한 달 살이 뭐 이런 게 있어. 그 후년에 뭐 유럽 3개월 살이 이런 거 고민하고 있는데 내년에 제주도 한 달 살이는 괜찮아. 언제 가면 되니까. 방학 한 달 때 가면 되니까. 근데 그 후년에 있을 유럽 3개월 살기는 3개월이면 분명히 뭐가 걸릴 거야? 학교가 걸릴 거잖아. 고민 중이야. 근데 3개월이면 덜 걸릴 것 같아서 딱 방학 동안 다녀올까 생각하고 있거든.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니까. 초2, 초3인데도 이런다니까. 무슨 수업? 학교 수업. 내신 대비는. 무슨 대비? 내신 대비.
오늘 학교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리. 나의 오늘 학교 생활은 어땠지? 한번 생각해봐리. 나 모른다 아이가. 뭐 누가 학교에 내가 CCTV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 아이가.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딴짓 했다, 조불았다, 멍 때렸다. 아우 됐니? 말이 길어졌네. 자, 뭐 이렇게 두 가지. 선생님 끝인가요, 유형? 끝이야. 선생님 다른 뜻, 뭐 서술상의 특징,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그런 거 없어. 다른 뜻, 물론 내려면 낼 수는 있다. 근데 이거는 보통 학교 선생님이 굳이 화법 영역에서 다른 뜻을 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 내가 외우라고 할 때 아니 지금부터 정해지면 뭐 하면 되고 외우면 되고 나랑 읽고 학교쌤이랑 읽고 단거나 하고 시험 대비 때 두 번 더 읽고 그리고 문제 잘 풀고 야 근데 틀린다고? 그 사람 아니다. 자 가보자. 제목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뭐라고? 아니 고당류 음료. 이거 혹시 아나? 고당류 음료가 뭔지? 단 거. 단 음료의 가격을 뭐 해야 된다? 올려야 된다. 저거 옆에 정책. 담배세 생각하면 돼. 야 담배 다들 피잖아. 담배 한 갑이 요즘 얼마고? 4,500원. 오 그래 알았어. 니 뭐 피는데? 니 씨. 요즘 씨가 피나? 니 뭐 피는데? 니 뭐 피는데? 말을 안 해. 니 사람 뭐 피노? 비싼 거 핀다고? 비슷한은 뭔데? 액상 담배가. 액상 필 때 피지 마라. 그냥 일반 피라. 장난이고. 요즘에 담배 한 갑이 얼마야? 4,500원, 5,000원이지. 내 때 900원이었어. 담배값이 엄청 올랐지. 그럼 그때에 비해서 물가가 이렇게 5배가 오른 거가 알지 않냐? 그렇잖아. 왜 이렇게 됐을까? 세금이야. 담배세를 망한 거야 미친 듯이. 부가인 거지. 정책이잖아. 똑같은 거야. 무슨 음료의 가격을 강제로 올리자고. 왜? 몸에 안 좋다라는 거지. 고당류 음료를 많이 먹으면 몸에, 담배를 많이 피면 몸에 안 좋은 것처럼 안 좋으니까 가격을 뭐 하자? 세게 만들어 보자. 그러면 어떻게 먹을 거니까. 자, 그러면 흡연율이 낮아졌겠니? 그러면 반대지. 어차피 고당류 음료 가격 올려봤자 뭐 할 거야? 가격 똑같을 거야. 다 사 먹을 거야. 올릴 필요가 뭐 있어? 라고 하는 건 결국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린다라는 정책에 많은 사람, 반대하는 사람일 거고 아니다. 그 가격 올리면 뭐 할 거야 아마? 덜 먹을 거야. 안 먹지는 않더라도 덜 마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찬성이야 반대야? 찬성인 거지. 그게 토론인 거야.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져서 이제 파이트 하는 거야.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할 거고 올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을 할 거고 왜 올려야 되는지 올리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타당한 뭐를 들어야 되겠지. 근거. 그냥 이러면 안 될 거 아이가. 타당한 뭐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전개되는 게 뭐고? 토론이고 내가 방금 말을 했었던 거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거 정책에다가 옆에다가 두 글자 더 적어 논제. 그래서 정책 논제라고 해. 이게 정책 논제, 논제의 종류 중에 하나야. 뭔 말인데요? 이게 토론에 관한 정보야. 방금 무슨 논제라고 적었지? 정책 논제. 그래서 이 글은 무슨 논제야? 정책 논제다. 논제의 종류가 더 있겠지? 저거 빈 공간에 가치 논제. 그 다음 사실 논제. 가치 논제라고 하는 건 가치 판단이야. 사실 논제라고 하는 건 그냥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거야. 근데 사실 한번 생각해 봐봐.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번 시험에 뭐가 나올 것 같아? 무조건 뭐가 나올 거야? 정책이 나올 거야. 봐봐. 위와 같은 글의 위 토론의 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찾아라? 위 토론의 논제와 성격이 가장 이질적인 것은 정책 논제 4개, 나머지 하나. 얘가 안 나오는 형태로 출제가 될 리는
없어. 사실 가치논제, 사실논제 구분하기가 사실은 조금 쉽지가 않아. 그런 게 좀 있디.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느끼게 될 건데 가치 판단이냐 사실과 거짓이냐 이게 말이 쉽지. 쉽게 생각하면 쉬워.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다. 사실논제. 일본은 우리에게 잘못을 빌어야 한다. 가치논제야. 이게 좀 헷갈릴 수는 있잖아. 옳고 그름에 따지는 거니까 가치논제거든.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잖아. 근데 너무 겁먹지 마. 뭐가 들어갈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사실 뭐만 잘 찾아도 문제는 풀어. 그렇지 않냐? 정책 안 들어가고 문제가 나올 리는 없다니까. 그래서 무슨 논제 잘 찾는다? 법이야 법. 쉽게 말을 하면. 두발 자유야. 너 두발 자유 아니지? 복장 자유, 두발 자유가. 근데 이렇게 개성 없나? 와, 내 때 우리 학교가 진짜 특이하게 두발 자유였거든. 그 다음에 복장 자율이었거든. 장난 아니었는데 빨주노초 파남보 장난 아니었는데. 이따이가 개성 없는 것들. 두발 자유인데 이래. 야 다음 주 빨간색으로 해와. 오케이? 왜? 그래서 빨간색 엎어 보면 되잖아. 아 진짜 자유야? 복장은 아니고? 두발 자유와도 뭔데? 정책이잖아. 복장 이런 것도 뭐고? 정책이잖아. 아까 말했던 거 담배세 이런 것도 뭐잖아? 정책이잖아. 돼?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독립문제로 내는 거네요. 학우생 마음이야. 즉 토론에 관한 문제를 2개 내버릴 수도 있다니까. 그럼 얘 몇 개 내버리고 얘를 하나 내겠니?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요거 2개 내면 얘 2개 아니면 3개 내버리겠지. 요거 하나 내면 2개 아니면 3개 내겠지. 역시나 누구 마음이야? 학우생 마음이야. 기출 분석 해보면 이 논제를 따로 내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안에 들어가는 거지. 위 토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가치 논제다라고 해버리면 O의 X야. X지. 이거는 무슨 논제야? 정책 논제야. 돼? 자, 토론 참가자 보세요. 일단 첫 번째 누가 있는데? 사회자. 현감의 줄 칠하고 밑에다가 빨간색 볼펜으로 역할. 현감의 줄 칠한 다음에 빨간색 볼펜으로 역할. 역시나 토론에 관한 정보다. 무조건 시험에 낸다. 누구의 역할? 사회자의 역할. 자, 근데 틀리면 글 획수대로 때릴 거다. 쉽다라는 소리야, 어렵다라는 소리야? 쉽다라는 소리야. 한번 들어보고 읽어보면, 아니 읽으면서 들어보면, 그리고 나중에 뭐 풀어보면, 문제 풀어보면 내가 왜 틀리면 때린다라고 했는지 알 거야. 때릴 리가 없다. 그만큼 난이도가 높지 않다라는 소리야. 서비스 문제야. 선생님 그러면 걔도 독립문제네요. 이것도 독립문제야. 만약에 내면. 다음 중 위 토론의 사회자의 역할로 적절한 것끼리 모두 묶은 것을.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걔네들요. 네. 따라라 따라라 따라라. 왜 저러시라고 니 자문하는 거야. 이런 걸 이제 수사 의문문. 답하지 않아도 되는. 자, 독립문제. 다음 중 위 토론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회자의 역할로 적절한 것끼리 모두 묶은 것은. 이런 식. 돼? 누구 마음이야? 학생 마음이야. 근데 사회자의 역할을 독립문제를 안 내면 그럼 선지 안에 들어갈 수도 있디. 위 토론에서 사회자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낼 수도 있겠지. 발문은 위 토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위 토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위 토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끼리 모두 묶인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선지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 돼? 누구의 역할? 사회자의 역할. 됐니? 그 다음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 그딴 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이게 이 토론의 특징이야. 찬성 몇 명? 2명. 3명 안 된디? 몇 명? 2명. 나중에 조금 있다가 입론이라는 게 나올 거거든. 그럼 찬성 1이 입론 한 번 하고, 찬성 2가 입론 한 번 하고, 반대 1이 입론 한 번 하고, 반대 2가 입론 한 번 하고. 이거 다 알아야 돼. 으아! 이게 뭐야? 토론에 관한 정보에 해당이 된대. 이것도 방금 내가 입론이라고 했잖아. 입론이 뭔지를 뭐 해야 돼? 알아야 돼. 외워야 돼. 한번 볼까? 오른쪽 플러스 입론이라고 적혀져 있지. 현음의 줄치라고 빨간색 별표 암기 외우셔야 돼. 물론 외우기 좋게 조금 이해시켜 드려보려고 지금 내가 하기는 할 거야. 하지만 너가 뭐 해야 돼? 외워야 돼. 읽어볼까?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찬성 몇 번?
2번. 방금 설명했지? 반대 몇 번? 2번. 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논제는 뭔지 알지? 정책 논제로서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논제야. 그 논제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거야. 표명하다가 뭐냐? 쉬운 말로 바꾸면 드러내다야. 난 너가 싫다. 이렇게 많은 거야. 웃어라 이 새끼. 인성성 내가 미안하다 이거. 많은 거야. 표명하는 거지. 쉽지? 저는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뭐야? 입론이야. 근데 그렇게 끝나면 찬성이 한 번, 찬성 1이 한 번 하고 찬성 2가 한 번 하고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왜? 찬성 1과 찬성 2는 어차피 똑같을 거야, 다를 거야? 똑같잖아. 그러면 뭐가 다를 거야? 그렇지. 근거가 다르겠지. 이러해서 저는 찬성입니다. 찬성 2는 그러해서 찬성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야. 반대 1은 마찬가지로 이러해서 반대합니다. 반대 2는 그러해서 뭐합니다. 반대합니다. 이럴 거 아니야. 돼? 그러면 근거가 우리가 잘 봐둬야 되겠지. 야, 주장은 뻔하지 않냐?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뻔한 거 아니야? 근거가 다를 거 아니야. 그걸 잘 봐둬야 돼. 돼? 그 다음 그러면 찬성 1과 찬성 2, 반대 1과 반대 2들이 입론만 할 건 아닐 거 아니야. 입론 끝나고 하는 게 있겠지. 그거 끝나고 또 하는 게 있겠지. 그거 끝나고 나서 다시 토론 참가자 맨 마지막 누구라고 되어 있어? 배심원들. 근데 요 배심원들은 우리 교과서 수록 부분에서는 디테일하게 안 나와. 그래서 시험에 잘 출제는 하지 않으나 학교 선생님이 여기서 막 쏟아내버리는 거야. 그러면 토론에 관한 정보 관련해서 배심원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낼 수가 있기는 하디. 그래서 누구 수업 잘 들어봐야 돼? 학교 선생님 수업. 쌤, 네가 다 해주면 안 돼? 네가 다 해 그냥. 근데 사람 생각해봐. 내가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자, 그래서 너희들이 학교 선생님 수업을 안 들었다. 근데 학교 선생님이 안 했어. 그러면 집 가서 배심원 공부를 한 게 시간 아깝지 않냐? 나는 했지만 학교 선생님은 안 했는데 말라고. 우리 두뇌가 한계가 있고 시간이 한계가 있는데 이래서라도 학교 선생님 수업 뭐 해야 돼? 들어야 된다고. 간단하게 배심원은 뭐냐면 판결하는 거야. 왜? 토론은 파이트야. 싸우는 거야. 나와서 내랑 맞짱 한번 뜨자. 네가 나와 이 새끼야. 우리 맞짱은 한 새끼가 마음 되잖아. 널브러지면 되잖아. 돼? 근데 이거는 진짜 개싸움이지. 누가 해줘야 돼? 사회자가 심판하냐 이 새끼야? 심판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배심원들이야. 사회자는 절대 심판하는 게 아니다. 중립이다. 사회자는 뭐라고? 중립이야. 여기는 누가? 배심원이 뭐 하는 거야? 네가 이겼네. 네가 이겼네. 라고 해주는 거야. 승부를 갈라야 되는 게 뭐야? 토론이야. 돼? 시작을 해보자. 자, 첫 번째 누가 먼저 말을 하노? 사회자가 먼저 말을 한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말. 유치하지만 하면 적을래? 잠도 오는데. 인사말. 사회자의 역할. 인사말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내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 야, 근데 내면 너무 유치하지 않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논제 제시. 지금 내가 적으라고 하고 있는 게 뭐야? 사회자의 역할이지. 야, 사회자가 말을 많이 하니까 찬성 1, 2, 반대 1, 2가 말을 많이 하니까 찬성 1, 2, 반대 1, 2가 말을 더 많이 하겠지. 사회자는 그냥 사회 보는 거잖아. 뭐 임마. 찬성 1, 2, 반대 1, 2가 더 많이 말을 할 거 아니야. 맞지? 사회자는 말이 안 많아. 그래서 역할 별거 없어. 됐나? 논제 제시했다. 논제 소개했다. 최근 세계 각국이 설탕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당 줄이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짜게 보지 마라. 이러한 것들도 뭐로 내릴 수 있는데 내용일치로 내릴 수 있디. 외우라는 뜻은 아니고. 우리나라 역시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2020년까지 가공식품을 통한 당 섭취량을 하루에 섭취하는 총 열량을 10% 이내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당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당 함유 가공식품, 특히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는데요. 뜨거운데요. 저거 토론의 배경 소개. 토론의 배경 소개.
납득 안 되나? 지금까지 그 토론을 하게 되는 배경을 소개한 거 아니야? 이래서 뭐를 하게 된 거잖아. 봐봐. 안 싸워. 그래. 무조건 뭐를 올려야 돼.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돼. 라는 게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라면 이런 토론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찬반 뜨거워. 그래서 뭐를 하는 거야? 토론을 하는 거야. 그래서 토론을 하게 된 배경을 뭐 해준 거야? 제시해 준 거야. 지금까지 역할 세 가지 남았지. 유치하지만 인사말, 논제 소개, 토론을 하게 된 배경 소개. 됐니? 그 다음 오늘은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형하면 줄 먼저 밑에다가 토론 순서. 이것도 사회자의 역할이지. 토론 순서를 지정해 주는 거야. 누구부터 해라? 찬성 1 입론부터 해라. 뒤에 나와 있지. 찬성 측의 입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됐니? 이 이후로도 사회자는 나올 거다. 참고로 많이는 아니지만. 그럼 거기서 새로운 또 뭐가 나오겠지? 사회자의 역할이 나오겠지. 이러한 것들을 다 버무려서 아까 제일 처음 말했던 사회자의 역할에 관한 문제가 많을 수 있는 거야. 출제될 수 있는 거야. 됐니? 다음 시험부터 아마 내일 아니면 모레가 될 건데 또 뭐 하겠지 이제? 읽어 내려가겠지. 읽을 때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를 했네. 이런 얘기를 했네. 이렇게 읽어야 되네. 이렇게 시험에 많네. 나오네. 이렇게 정리해두고 그걸 일단 내가 먼저 했으니까 학교선생님이랑 이거는 국희선생님이랑 많네. 거의 똑같네. 이거는 선생님이랑 많네. 좀 다르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 두 개를 스스로 한번 하고 비교해서 단권화로 만들고 그러고 독자적으로 두 번 더 읽고 시험 대비 때 그러고 뭐 풀어보고 그 과정에서 야 근데 1, 2, 3이 안 뜬다고? 뜨겠나 안 뜨겠나? 선생님 저번에 안 떴는데요.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방금 말한 것들 중에서 뭘 안 했는지를 뭐 해봐라고. 내가 그랬지. 선생님 저는 다 했어요. 당신이 해라는 거 싹 다 했어요. 근데 5가 떴어요. 그럼 나한테 와야 돼. 뭔가 어딘가가 심각하게 뭐가 있는 거잖아.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닐 거야. 대부분 다. 다 안 한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일부를 뭐 했겠지. 안 했겠지. 뭘 안 했는지를 뭐 해봐야 돼. 파악을 해봐야 돼. 돼? 특별한 건의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나는 계속 간디 또 기말 때까지. 오케이? 박수 두 번. 자, 거기 보면 페이지 313페이지 우측에 플러스 해가지고 입론되어 있지. 이거 내가 뭐 해라라고 했지. 암기해라고 했지. 이게 뭐야? 토론 정보에 해당하는 거야. 입론 한 번만 더 읽을게.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논제와 관련해서 이 글의 논제는 뭐지? 글의라고 했는데 글이라고 할게 그냥. 논제가 뭐지?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가 논제지. 그 논제에 관련해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건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찬성인은 뭐라고 표명할 거야?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반대 측은 반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그게 우리가 누구나 예상이 되는 뭔데? 주장인데 그 주장을 하기 위한 뭐가 나와야 돼? 근거가 나와야 돼. 이러해서 이러므로 저는 뭐합니다? 찬성합니다. 어차피 찬성 1의 입론도 찬성 2의 입론도 어차피 주장은 같을 거야 다를 거야? 같겠지 어차피. 근데 뭐가 다르겠지? 근거가 다르겠지. 찬성 1이 한 번, 찬성 2가 한 번 하는데 주장은 어차피 같을 수밖에 없는데 근거마저 같아버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가 다를 거야? 근거가 다를 거고 요거는 쉽게 예측이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봐두어야 되는 것은 뭐지? 이 근거지. 뭐라고 말을 하는지 어떤 근거를 들어서 찬성을 하는지를 잘 봐야 되겠지. 됐나? 가보자. 찬성 1. 먼저 우리나라의 고도 비만율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실까요? 현관펜 줄 그래프. 받아쓰기 한번 할까? 매체 자료 활용. 이것은 원래 일반적인 우리 독서랑 화법에서 문제 유형 이야기를 할 때 내용 전개 방법이나
말하기 방식 이 유형에 넣는 거거든. 여기도 화법이잖아.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토론이니까 얘도 당연히 화법인 거고, 그럼 이제 말하기 방식 문제로도 유형을 하나 추가할 수 있기는 해. 근데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았더니만 거의 출제는 하지 않았어. 10개 학교 분석해보면 한 문제 정도. 근데 10개 학교 분석하면 보통 한 40문제 정도 나오거든. 한 학교에서 4문제씩 정도 내니까 한 40문항 정도에서 몇 개 나와? 한 개 나와. 그래서 내가 여기에 뭐 하지는 않았는데, 쓰지는 않았는데, 그럼 참고로 10개 학교 분석을 하면 토론 정보 묻는 문제가 몇 문제 나올까? 최소 10문제 나오지. 한 시험지에 몇 번은 나오니까 무조건. 한 번은 나오니까. 4문제라고 치고, 그럼 나머지 3문제는 다 뭐야? 사실상 내용 일치인 거거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100%야. 근데 요 이제 말하기 방식, 내용 전개 방법은 10개 학교 중에서 1개 학교밖에 출제가 안 되었으니까 쓰지는 않았지만, 뭐 누가 학교 선생님이 출제를 해버릴 수는 있을 거 아니야. 네, 매체 자료로 활용을 했고, 그래프고, 다른 말로 하면 또 적으세요. 시각 자료지. 무슨 자료? 시각 자료. 너희들도 지금 보고 있잖아. 국내 고도 비만율이 점점 뭐해 가고 있네. 나도 한몫했지. 네가 더 미워 이 새끼야. 고도 비만율. 나는 복부 비만이지 뭐는 아닌데 고도 비만은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 자, 가봅시다. 이 그래프를 보면 2002년 이후 우리나라의 고도 비만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맞네? 그래프 한번 볼까? 봤나? 출처 밝혔어 안 밝혔어? 밝혔지. 돼? 어디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니까 믿을 수 있는 기관의 자료를 가지고 왔어. 그래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뭐해? 높여. 이런 게 이제 말하기 방식이야. 자, 됐나? 자,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만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인데, 현관펜줄 쫙. 비만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인데, 이게 다 뭐가 돼 결국 얘들아? 근거가 된디. 비만은 위험해. 건강을 뭐 한다고? 위협하니까. 그럼 이게 뭐랑 관련이 있어야 돼? 고당류 음료의 가격과 뭐가 있어야 돼? 관련이 있어야 돼. 당연히 고당류 음료를 많이 먹으니까 마시니까 그렇지 그래. 마시니까 비만율이 뭐 한다? 증가한다. 높아진다. 가해수는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된다?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고서라도 국내 비만율을, 고도 비만율을 조금 뭐 해야 된다? 낮춰야 된다. 이런 말이 맞아지잖아. 맞지?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 왜 비만율이 줄지 않는 것일까요? 당연히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지. 뭐를 많이 마셔서야? 자, 그럼 이거는 답을 안 가르쳐 줄 수도 있겠지만, 미리 말을 하면 답을 가르쳐 주거든? 적으세요. 문답법이 되겠지. 무슨 법? 문답법. 내용 전개 방법, 말하기 방식입니다. 역시나.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유형 3번에다가 말하기 방식 쓸 것 같다는 느낌도 들지만 실제로는 역시나 출제 많이 되지 않았다. 그 다음, 그것은 우리가 답,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많은 당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비만율이 줄지 않는 거지. 이러한 건 내용 전개 방식상 뭐지? 원인과 결과니까. 물론 결과 원인의 순서로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원인과 결과의 방식 내용 전개 방법상 뭐라고 하지? 고마워. 인과라고 하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것들아. 원인과 결과의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인과. 여기가 바로 인과지. 문답도 되고 뭐도 되는 거야? 인과도 되는 거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요구르트. 알았어. 뒤에 청소년이 당을 섭취하게 되는 주요식품이 바로 현관펜줄 뭐다? 가공음료야. 근데 이 가공음료가 고당류래. 그러니까 비만율을 높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가격을 올려서라도 비만율을 낮춰야 돼.
가볼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마시는 가공음료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각설탕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3g짜리 각설탕을 한 번에 몇 개나 드실 수 있나요? 뭐 한번 먹으면 100개 먹을 수 있지. 2개 혹은 3개, 혹시 오늘 적상균 요구르트 150ml를 마셨다면 이미 각설탕 7개를 섭취한 것과 같습니다. 이해가 쏙쏙 되지? 이것도 말하기 방식이기는 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말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대상을 가지고 와서, 이거 너무 기니까 쓰지는 않을게.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상을 가지고 와서 이해를 뭐하고 있는 거지? 돕고 있는 거지. 물론 여기서 이해를 돕는 것은 결국 나중에 이 주장을 통해서 설득, 물론 이 토론은 누구를 설득하는 거야? 상대방 혹은 누구를 설득해야 돼? 그렇지. 배심원들을 설득해야 되겠지. 이게 논설문은 아니잖아. 논설문이라면 예상 독자들을 뭐 해야 되는 거지만 설득해야 되는 거지만 얘는 화법이야. 토론이지. 그래서 상대방 혹은 심판해줄 배심원들을 설득하기 위함이지. 그러니까 배심원들 입장에서 아 맞네. 이해가 쏙쏙 될 거 아니야. 그 설득을 뭐 할 수 있겠지. 당할 수 있겠지. 됐나? 많은 사람들이 가공음료에 이렇게나 많은 당이 들어있는지 모른 채 다양한 음료를 즐겨 마시고 있습니다. 가공음료를 통한 과도한 당 섭취는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관배출 쫙 당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 소비를 감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밑에다가 뭐라고 적으면 될까? 주장. 찬성 1의 주장은 뭐였어? 뻔하지? 맞나? 근거가 뭐야? 당 섭취량을 뭐해서? 줄여서 고도, 물론 디테일하게 말을 하면 청소년들이야 비만율을 뭐하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지. 그래서 가격을 뭐 해야 된다? 올려야 된다라는 거야. 네? 중요한 건 나중에 가면 이건 너무 뻔하잖아. 나중에 가면 요거야. 고도 비만율을 뭐 해야 된다? 낮춰야 된다. 그래서 당 섭취량을 뭐 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된다? 가격을 올려야 된다. 이 얘기지. 선택이는 생각 들지 않냐? 너희들이 반대 입장이라고 생각해 봐봐. 너희가 뭐라고 생각해 봐봐. 반대라고 생각해 봐봐. 이 주장과 근거에서 어디를 공격할래? 너희들 같으면? 주장을 공격할 거야. 아, 무턱대고 니는 올려야 된다고. 아니 나는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공격할 거야? 어떤 근거? 고도 비만율을 그러면 너희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네? 그렇지. 공격할 대상은 당 섭취량과 이 고도 비만율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서 뭐를 해야지? 공격을 해야지. 봐봐. 고도 비만율을 낮추지 않아도 된다라고 공격하면 이미 지는 거 아니야? 상식적이지 않잖아. 배심원들 입장에서 생각해봐봐. 우리 모두 돼지가 됩시다 라고 말하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당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면 안 됩니다. 이게 공격이 되겠니? 말이 안 되잖아. 얘는 건들면 안 돼. 고도 비만율은 뭐 해야 되는 게 맞아. 낮춰야 되는 게 맞아. 나는 살을 빼야 되는 게 맞아. 대신에 당 섭취량을 줄인다라고 해서 무조건 뭐를 할 수 있느냐? 고도 비만율을 줄일 수 있느냐라고 공격할 수 있겠지. 그리고 고도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서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린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게 뭐해지겠느냐? 낮추어지겠느냐라고 뭐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공격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돼? 사회자. 찬성 측에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과도한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 칠판에 적혀 있는 거 이거 아니야? 맞나?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사회자 역할 새로운 거 또 하나 나왔네? 저거 요약 정리.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러면 거의 다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 우리 교과서 수록 요 부분의 사회자의 역할을. 논제 제시부터 시작해서 뭐 다 나온 걸로 알고 있고 토론 배경 소개부터 시작해서 다 나왔거든. 자, 이에 반대측 토론자 현관면줄 뭐 해 주시옵소서? 교차 조사해 주시옵소서.
외워야 된다라고 했었지? 무슨 조사? 교차조사. 별표 쳐져 있나? 별표 치세요. 바로 왼쪽에 보면 있지? 입론을 마친 토론자를 대상으로 여기서는 찬성 1이지? 맞나? 대상으로 상대측 토론자가 질의응답 형식으로 입론 내용을 뭐한다? 검증한다.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공격하는 거야. 방금 그래서 내가 미리 이 얘기를 했지. 어디를 공격해야 돼? 여기를 공격해야 되겠지. 근데 아닐 수도 있겠지. 도라이일 수도 있잖아 얘가. 안 그래? 자, 뭐라고 공격하는지 한번 봅시다.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고도 비만율을 무엇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라는 것에는 공통의견이지. 저거 공통의견. 방금 읽은 데다가 공통의견. 전부 다 뭐로 내는 거야? 지금 내가 말을 하는 거. 내용일치로 내는 거지. 너희들이 나중에 단거나 할 때 그리고 시험 대비 때 2번 더 읽을 때 지금 내가 말한 방식대로 말할 수 있어야 돼.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 가보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공격이지. 비만의 원인이 당 섭취에 있다고 단정하는 근거가 있나요? 라고 공격했지. 칠판. 얘가 결과. 얘가 따지고 보면 원인이지. 그러니까 당 섭취량 때문에 고도비만율, 즉 비만이 뭐한다? 과도화된다라는 얘기잖아. 근데 당 섭취 때문에 무조건 비만이 된다라는 뭐가 있느냐? 근거가 있느냐라고 공격을 한 거지. 우리의 예상이 맞았지. 됐나? 자, 그럼 이것에 대해서 뭐를 해야 돼? 반박이라고 하기보다는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겠지. 네? 가보자. 찬성 1. 말을 한다. 당의 해로움을 지적한 연구는 적지 않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회에서 2011년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가지고 왔다. 좋은 태도야, 나쁜 태도야? 좋은 태도지. 이런 것도 말하기 방식이야. 아까 그래프 가져온 거. 그래서 그 그래프의 내용은 통계자료의 근거가 명확한 곳이었기 때문에 객관적 신뢰성이 높아진다라고 했지.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달걀 먹는 습관이 비만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달걀 먹는 습관이 뭔데? 당 섭취량인 거고 비만의 위험 맞지? 고도비만. 우리나라 성인 16,992명을 대상으로 6에서 1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설탕이나 물엿과 같은 첨가당을 하루에 22g 이상 많이 섭취한 집단은 하루에 8g 이하로 적게 섭취한 집단보다 비만 위험이 28%나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평가원은 첨가당 섭취량이 많아질수록 비만 위험도가 높아지고 이것이 만성질환을 유발하므로 덜 달게 먹는 습관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저거 간접 인용을 했지. 평가원의 이야기를 간접 인용해서 근거로 제시를 한 거야. 이러니까 당 섭취량을 줄여야 고도 비만율을 막을 수 있다, 낮출 수 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 라고 역시나 누가 대답을 한 거야? 찬성일이 대답을 한 거지. 참고로 이 교차 조사는 누가 했어? 반대 2가 했다. 돼? 그랬더니 반대 2가 이렇게 말을 한다.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현관면줄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저거 조금 길다. 찬성 측의 발언을 예상함. 납득되나? 원래 너희들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 아, 예상을 했네. 그러니까 미리 뭐를 한 거야? 조사를 한 거지. 아, 이것들 분명히 이렇게 뭐 할 거야? 대답할 거야. 그러면 그 대답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가 뭐 해봐야지? 조사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조사한 거지. 그래서 봐봐. 미국 식품의약국은 역시나 믿을 만한 기관이야. 1976년에 이미 설탕의 안전성을 연구했고 권장량의 설탕 섭취는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라고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온 거야. 그리고 물어보는 거지. 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역시나 찬성인이 대답을 해줘야 되겠지. 교차 조사에 대해서 뭐를 해줘야 돼? 답을 해줘야 되겠지. 답을 한다. 권장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권장량일 뿐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당 섭취량은 하루에 섭취하는 총 열량의 5% 수준인 25g 이하입니다. 그런데 탄산음료 500ml 한 병에는 약 50g의 당이 들어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주스는 어떨까요? 주스 한 잔에 들어있는 당은 평균 15에서 24g으로 때에 따라 한 잔의 주스만으로도 하루 당 섭취 권장량을 모두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이 권장량에 맞춰 당 섭취량을 줄이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배심원이라고 생각해 봐봐. 이 교차 조사에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래? 찬성 측의 손을 들어줄 것 같아. 왜? 반대 측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들어서 뭐를 하고 있잖아. 대답을 하고 있잖아. 자, 뭐라고 얘기를 했지? 찬성일이 당 섭취량을 줄여야 고도 비만율을 막을 수 있다, 낮출 수 있다라고 말을 했더니만 반대 이가 뭐라고 교차 조사를 했지? 그래, 고도 비만율 뭐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줄여야 되는 거 맞는데 그 당 섭취량 때문에 고도 비만율이 높아진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니? 그 근거가 뭐니? 라고 했더니만 찬성인이 근거 이거야. 봐봐. 조사 결과 나왔잖아. 이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 맞지? 줄여가지고 줄여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가격 올려야 되는 거 맞지? 라고 말을 했어. 그랬더니만 반대이가 아닌데 우리가 조사한 거 보니까 권장량까지는 뭐 한다던데? 괜찮다던데? 라고 누가 얘기를 했지? 반대이가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만 찬성일이 그래 맞아. 권장량이라는 거는 맞아. 권장량이니까 대신에 우리가 지금 먹는 음료 봐봐봐. 주스라든지 탄산음료 봐봐봐. 그 캔 하나 먹으면 그 권장량을 훨씬 많은데 뛰어넘는데 이러면 문제 아니야? 라고 뭐를 한 거지? 답을 한 거지. 돼? 빠르게 정리했는데 같이 읽었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뭐 할 수 있어야 돼? 정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제대로 읽은 거고 그래야 뭐를 맞추지? 내용일치 문제 맞추지. 근데 이거 지금 내한테 들었을 때 끄덕끄덕 안 되는 사람은 돌대가리 없을 거야. 두 번째, 집중 안 하는 새끼 있을 거야. 알아서 들어해라. 세 번째, 근데 나가면 안 돼. 왜? 지금 내한테 들을 때는 다 되잖아 당연히 이거 아닌 이상은. 근데 문제는 나가버리고 며칠 지나버리면 뭐해? 안 된다니까. 이걸 어떻게 외우냐 내가 지금 말한 걸. 나도 외우고 지금 수업할 것 같아? 나 너희랑 책 많은데 똑같은데 완전히 아무 표시도 안 하고 들어오는데 나는 이게 어찌 보면 좀 나쁜 거이기도 하기는 하지만 나는 어찌되었건 지금 읽으면서 너희들한테 뭐 해주는 거잖아. 보여주는 거잖아. 너희들도 집 가서 따로 뭐 해봐야 된다니까. 자, 그다음 한 판 끝났다. 두 번째 판 갑시다. 오른쪽. 다음은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 뭐 해주십시오? 입론해 주십시오. 그럼 이제 반대 1이 또 뭐를 할 거야? 똑같이 입론을 할 거지. 주장은 뻔하지. 미리 적고 시작하자. 뭐 해야 된다? 안 올려도 된다라는 소리지. 올려야 된다라는 소리. 그럼 뭐해? 근거를 들어야 되겠지. 가보자.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밥 또는 빵의 주 영양소는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인체의 성장과 활동에 꼭 필요한 3대 영양소 중 하나로 섭취하지 않으면 영양상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좀 뜬금없기는 해. 이때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탄수화물 얘기를 한 거야. 우리는 뭐? 당 섭취량, 당에 관한, 고당류 음료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탄수화물 얘기를 한 거야. 핵심은 이거지. 탄수화물은 뭐다? 3대 영양소다. 그래서 우리는 꼭 그 탄수화물을 뭐 해야 된다? 섭취해야 된다. 이 얘기야. 정리하자면. 그 다음 당 역시 뭐입니다? 탄수화물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 당도 3대 영양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안 섭취하면, 섭취하지 않으면 영양상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한다라는 소리지. 돼? 당은 필수 뭐다? 영양소다. 이 말인 거지, 근거가. 당은 필수 영양소인데 그 당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고당류 음료를 뭐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먹어야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가격을 올리면 되겠니? 라는 논리인 거지, 지금. 계속. 설탕을 비롯한 일부 당은 복잡한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 몸에 빠르게 흡수되어 바로 에너지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담인 건데 배경지시. 등산 갈 때 뭐 들고 가? 단 거 들고 가지?
왜? 갑자기 에너지를 뭐 했을 때, 소진했었을 때 에너지가 있어야 상황에 대처를 할 거 아니야. 그때 뭐를 섭취하는 거지? 당 섭취하는 거지. 우리 남학생들 군대 가면 필수야. 그래. 훈련 갈 때 필수적으로 뭐 가져가야 돼? 당류. 그래서 원래 그 군대에서 뭐를 많이 주는 거야? 초코파이 많이 주는 거야. 초코파이가 엄청난 무슨 당 과자라고 해야 되나? 당 과자잖아. 자유시간 이런 거, 단 거, 초코바 이런 거. 재밌겠다 너희들. 재밌겠다. 자, 그다음 또한 당은 뇌의 주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당은 뭐다? 뇌의 주 에너지원이다. 대가리 휙휙휙 말라면 돌아가려면 당을 뭐 해야 된다? 섭취해야 된다. 우리가 피곤하거나 머리가 멍할 때 탄산음료나 주스같이 단 음료가 당기는 것도 우리 몸과 뇌에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비싼 값을 치르고 고당류 음료를 사 먹어야 한다며 소비자는 경제적인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따라서 뒤에 행함을 줄치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저희는 고당류 음료 가격 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밑에다가 뭐라고 적으면 돼? 주장이라고 적으면 되고 근거는 밑에란다. 칠판에 적혀져 있지. 당은 필수 영양소이면서 뇌의 주 에너지원인데 이 당을 섭취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려버리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안을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지. 이제 뭐 해야 돼? 교차조사해야 되지. 칠판. 요 사이에 뭐를 했잖아. 교차조사 했잖아. 맞지? 그럼 이거 끝나고 나서 이것도 이제 뭐 해야 돼? 교차조사 해야 되겠지. 돼? 자, 생각해봐. 이제 이번에는 너가 해봐봐. 어디를 공격할 거야? 그러면 당은 필수 영양소 아니다. 당은 뇌의 주 에너지 원이 아니다. 이렇게 공격할 거야? 너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주장? 자료? 무슨 자료? 그럴 수는 있기는 하겠지. 야, 니는 당이 필수 영양소고 뇌의 주 에너지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뭐를 내봐봐. 근거 내봐봐. 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 그건 인정. 이게 아니다라고 공격하기에는 좀 너무 그래. 그래도 고등학생인데 안 그래? 이거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니야? 사실은 뭘 공격할래? 고당류 음료가 고당류 음료가 당이니까 당은 필수 영양소가 맞잖아. 요렇게만 봤었을 때는 뚜렷하게 공격할 거리는 없어 보여. 방금 말한 그거 돼? 물론 이제 떠오르는 게 있는 사람들 있기는 할 거야. 가보자. 뭐라고 공격하는지. 사회자. 뭐 해야 돼? 이 사회자는 똑같이 요약 정리해줘야 되고 그 다음 니 뭐 해라 이제. 교차조사 해라 라고 말을 해줘야 되겠지. 읽을게. 반대책에서는 고당류 음료에 들어있는 당도 우리 몸의 주요한 에너지원이라는 근거를 들어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찬성전 첫 번째 토론자 교차해 주십시오. 맞나? 자, 보자. 당의 순기능을 말씀하셨는데 맞지? 이게 당의 뭐잖아? 순기능이잖아.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당은 몸에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높여서 당뇨병이나 대사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야, 조금 교차조사 내용이 특이해. 칠판 이거지. 얘는 당의 뭐? 장점. 당의 순기능을 말을 한 거잖아. 근데 얘는 교차조사는 야, 당 그래 뭐 있는 거 맞는데 순기능 있는 거 맞는데 그러니까 이건 공격하면 안 되는 거지. 상식에서 벗어나니까. 근데 순기능만 있냐? 뭐도 있는 거 아니야? 역기능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뭐를 한 거야? 교차조사를 한 거지. 돼? 저거 당의 역기능. 당의 역기능이라고 적어. 자, 이 당의 역기능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교차조사에 뭐를 해야 되겠지, 이제? 답을 해야 되겠지. 답을 한다.
당뇨병은 당 섭취뿐 아니라 유전이나 흡연과 같은 다른 요인도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청소년이 탄산음료와 같은 고당류 음료를 즐기고 있는데 모두 당뇨병이나 대사증후군에 걸렸나요? 찬성층은 희박한 가능성을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저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지적을 한 거야. 반대 측은 그렇게 말을 한 거야. 진짜 찬성 측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했다라고 단정 짓는 게 아니라 반대 측이 찬성 측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조금 깊이 있게 내가 말을 조금 하면 반대 측의 대답은 찬성 측의 교차 조사에서 조금은 뭐 했어? 벗어났어. 봐봐, 뭐라고 얘기를 한 거야? 야, 당의 뭐가 있잖아. 역기능이 있잖아.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반대 측은 뭐라고 대답을 한 거야? 그 역기능이라고 지적한 당뇨병이 꼭 당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대답을 했잖아. 조금은 벗어난 듯한 느낌이기는 해. 하지만 완전히 벗어나와서 배심원에게 점수를 못 딸 정도는 아니야. 칠판. 당의 역기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대표적으로 당뇨병하고 뭐 대사증후군 이야기를 했어. 그랬더니 반대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한 거야? 당뇨병하고 대사증후군이 특히 여기서는 당뇨병 그게 꼭 뭐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니? 당 때문이라고 볼 수 없지는 않니? 뭐도 있잖아. 유전, 흡연도 있잖아. 그래서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탄산음료랑 고당류 음료 즐기고 있는데 걔네들이 전부 다 뭐 걸린 거 아니잖아. 당뇨병, 대사증후군 걸린 것 아니잖아. 라고 이제 뭐를 한 거야? 대답을 한 거야. 돼? 찬성이 다시 말을 해야 되겠지 한 번 더. 그러나 우리 몸이 흡수되어 에너지원으로 소비되고 남은 당은 결국 지방으로 축적되고 이것이 비만의 주범이 된다는 사실은 행화민주 뭐의 주범? 비만. 그럼 얘는 이거야. 지가 역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당뇨병이랑 대사증후군 가지고 왔잖아. 그랬더니만 반대 측에서 야 당뇨병하고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꼭 당만 아니고 뭐도 되잖아. 유전이랑 흡연도 있잖아. 라고 말을 하니까 찬성 측이 그래. 근데 당 섭취 때문에 당 섭취가 비만은 뭐야? 비만의 주범인 건 니도 인정하지 않아? 라고 교차 조사를 한 거지. 그럼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그래 맞다. 그건 맞지. 라고 하면 좀 웃기지. 야! 당 때문에 비만은 꼭 아니지. 라고 말을 하는 수밖에 없겠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까 당뇨병이랑 대사증후군처럼 또 야! 그래! 맞는데 위험한 거. 야 당 때문에 꼭 뭐는 아니잖아.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 라고 대답을 하든지. 뭐라고 하는지 보자. 저희는 비만의 원인이 당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한 거네. 내가 방금 말을 했던 두 번째. 꼭 당 때문에 뭐가? 비만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설탕 소비량은 1970년부터 1985년 사이에 40%나 줄었으며 2000년 이후 모든 당의 소비량이 감소했지만 비만율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당 섭취량이 뭐 있는데? 줄었는데 비만율은 증가했다. 그러면 아니지 않니? 라고 누가 얘기를 한 거야? 반대 측이. 네? 그럼 방금 이 자료는 아까 여기서 가지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도 들어. 맞잖아. 여기서 교차 조사할 때, 야, 우리 조사한 자료 보면 미국에서는 당 섭취량이 뭐 있는데? 줄었는데, 고도비만율 높아졌던데, 거기서 썼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내시는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디. 됐나? 자, 그럼 이제 입론 몇 번 했노? 2번. 당연히 입론 2번 했으니까 모두 2번 했고 교차 조사도 2번 했고 그럼 이제 두 번째 입론 들어가야 되겠지. 사회자 네 다음은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온다. 그럼 여기 찬성 1의 입론이었고 교차 조사 있고 반대 뭐의 1의 뭐였고 입론이었고 그럼 이제 요거 끝나고 났으니까 똑같이 이제 찬성 뭐가 2가 뭐를 알 거야? 주장 알 거고 주장은 뻔히 알고 있고 다른 뭐를 가지고 오겠지. 근거 가지고 오겠지. 요거 끝나고 나면 또 뭐 할 거야? 교차 조사 하겠지. 주고받고 하다가 누가? 반대 2가 또 뭐를 하겠지. 주장 당연히 올릴 필요 없다라고 할 거고 반대 1과는 다른 또 뭐를 가지고 오겠지.
근거를 가지고 오겠지. 됐나? 가보자. 반대 2. 잠시만. 미안하다. 가보자.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규제하면 비만의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거 주장일까 근거일까? 근거라고 봐야 되겠지. 얘의 주장은 내가 방금 말했듯이 가격을 뭐 해야 된다? 올려야 된다야. 그럼 근거가 뭐야? 비만의 사회 경제적 비용을 뭐 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지. 형용해 줄 짝 밑에다가 근거. 비만의 사회 경제적 비용을 뭐 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아까 찬성이는 어떤 근거를 들었지? 고도 비만율을 뭐 할 수 있다야? 낮출 수 있다 했지. 여기서는 비만의 사회 경제적 비용을 뭐 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물론 유사한 점은 있어. 비만이야.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건 뭐야? 비만이야. 근데 여기서는 그냥 비만율을 뭐 할 수 있다? 낮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 비만율을 뭐 하게 되면 낮추게 되면 사회 경제적 비용, 돈을 많이 수 있다, 아낄 수 있다, 줄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거지. 돼? 그럼 이제 뒤에는 그 근거를 뒷받침하는 또 이제 근거들을 가지고 와야 되고 그래프 보이지? 시각 자료 보이지? 경제적 비용은 계속 뭐 하고 있노? 고도 비만의 사회 경제적 비용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 맞지? 가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2015년 12월에 열린 비만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땡땡병원 조세모 교수는 고도비만 관련 질환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2009년 4,926억 원에서 2013년 7,262억 원으로 4년간 약 1.5배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비용 증가는 결국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불러오고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희는 일정 기준 이상의 당을 함유한 음료는 그 함량에 비례하여 가격을 올리고 이를 통해 소비를 억제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가 사회 경제적 비용을 많이 수 있다라는 거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지. 됐나? 이제 뭐 해야 돼, 사회자가? 요약 정리하고, 야, 반대측 뭐 하라? 교차조사해라. 라고 말을 해야 되겠지? 가보자. 찬성 측에서는 고당류 음료의 가격 규제를 통해 비만의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뭐를 했노? 정리. 이에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 교차조사해 주십시오. 이제 뭐가 시작이 돼? 교차조사. 자, 뭐라고 반박할래? 칠판 보고. 지금 한 4사람 생기고 있다. 역시나 집중 안 하는 사람. 뭐라고 반박할래? 어디를 반박할래? 당연히 근거를 반박해야 되는데 저 근거 자체를 반박할 수 있나? 없나? 있나? 없나? 진짜? 그러면 만약에 비만율이 낮아지면 사회 경제적 비용도 낮아지는 건 아니야? 각자 생각해봐라는 소리야. 찬성 측의 주장은 근거는 그 주장은 너무 뻔하고 근거는 이거지. 비만율을 줄이면 사회 경제적 비용이 많다. 준다. 그래서 다금류의 가격을 뭐 해야 된다? 높여야 된다지. 그러면 뻔해. 저 교차조사할 거. 똑같은 반복이잖아. 뭐라고 반박해야 돼? 뭐라고 공격해야 돼? 그래. 고도 비만율 낮춰가지고 사회 경제적 비용 뭐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줄이는 거 맞는데 그거를 당음료 가격 올린다라고 해서 되겠냐고. 이렇게 공격하는 게 지금 당장이 드는 생각 아니야? 가보자 뭐라고 하는지. 손에 볼펜 딱 쥐고 자세 바로 딱 해서 가보자. 반대 1. 미국에서 일명 설탕세를 도입하기 위해 30여 개 주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시행했지만 우리 예상과 좀 벗어났다. 맞지? 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덴마크도 반대 여론에 밀려 2014년에 이 제도를 없앴습니다. 맞습니까? 라고 교차조사를 했어. 7, 8. 당장에 이 교차조사의 첫 번째 질문으로 봤을 때는 이것과 밀접한 관련은 없어 보인다. 핵심은 이거잖아. 야, 미국 하려고 했는데 안 했다. 어디도? 덴마크도 안 했다. 안 한 거 알고 있니? 라는 게 뭐야? 교차조사야. 네, 맞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
내가 밑에다가 뭐라고 적을래?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 밑에다가 뭐라고 적을래?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 밑에 뭐라고 적을래? 적어라. 아까랑 똑같은데 반대측의 반언을 빨리 적어 뭐해? 반대측의 반언을 예상함. 경험의 줄 7을 했는데. 내가 너한테 형광펜 강조한 지 한 4년째, 5년째, 6년째, 7년째 아닌데 만나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인데 삼색 볼펜부터 시작해서 이거 원래 그 필기도구 활용해서 공부하는 게 공부법 중에 또 하나거든. 보통 믿기지 않겠지만 그냥 들어봐. 12색깔, 17가지 색깔, 20가지 색깔 가지고 공부하는 애들도 정말 많디.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사법고시라든지 엄청 좀 빡센 공부 있잖아. 진짜 물론 이것도 빡세지만 더 빡센 공부 했었을 때 눈으로 샤프로 볼펜 하나로 공부하는 사람은 제로거든. 최소 이 정도야. 삼색 볼펜의 형광펜 최소. 진짜 최소고 거의 없어. 이거보다는 보통 2~3배 이상의 색깔들로 뭐해? 글이 읽거든. 내 얘기가 아니라 나보다 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취합해서 너희들한테 많은 거 알려드리는 거고, 근데 이것조차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의 성적이 이렇게 될 가능성은 미안하지만 뭐야? 제로디. 봐봐봐. 이번 학기에 아무도 1, 2등급 없을 거야 여기에. 그게 증거디. 물론 너희가 만약에 내가 시킨 대로 안 했는데 이번 학기에 뭐를 받아와? 주요 과목에서 단 한 과목이라도 1등급을 받아와. 혹은 2등급 하면 안 돼. 1, 2등급을 받아와. 그러면 나 이제 닥칠게. 진짜. 무조건 내가 해라는 거 하지 않으면 안 된대. 1, 2등급을. 3은 재수도 있대. 4도 솔직히 4는 솔직히 그래. 근데 그랬지. 4는 수시에서 대학 갈 때 쓸모가 없디. 쓸모 있는 건 어디부터야? 3부터디. 오늘 실제로 진짜 쓸모 있는 건 몇 등급이야? 1, 2등급이야. 3은 어디다 써먹겠노? 3 써먹을 바에 오늘 농어촌 써먹지. 솔직히 그래. 그래서 우리가 따야 되는 건 뭐야? 1, 2야. 물론 제일 좋은 건 전 과목 1, 2겠지. 근데 그건 솔직히 조금 많을 수도 있기는 하잖아. 그래서 뭐 한두 개라도. 근데 한두 개 해봤자 절반 아니야? 주요 과목이 4개니까 한두 개면 절반이잖아. 큰 거지. 나머지 이제 2개는 몇 등급? 3, 4등급.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 그냥 형광펜, 볼펜 계속 얘기하는데 시큰둥하게 생각할까 봐. 집에 가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지. 17가지 색깔 나와요. 나온디. 36가지, 72가지 볼펜들이 있거든. 있어. 문방구 가봐봐. 있디. 물론 그걸 쓰라는 건 아니다. 뭐 72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할래? 어떻게 기억할래? 그 색깔이 뭐, 이 색깔이 뭐, 어떻게 다 기억할래? 좀 오바고. 하여튼 가보자. 네, 맞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 그러면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했는데, 그래 미국이랑 덴마크는 안 했는데 프랑스는 뭐 했어? 했어 라고 말을 하겠지. 예상할 수 있었어야 되겠지. 프랑스의 경우 2012년부터 설탕이 들어간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 정책을 도입한 첫 해 탄산음료 판매량이 전년 대비 약 3% 줄어들었습니다. 멕시코 역시 그러면 프랑스랑 어디 가지고 왔어? 멕시코 가지고 왔다. 멕시코 역시 2014년 설탕세를 본격 시행한 이후 연간 탄산음료 소비량이 전년에 비해 약 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고 답을 했더니만 반대 1위 찬성 측에서 언급한 사례를 형광펜 줄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밑에 너희들이 알아서 적어. 똑같잖아. 이거 지금 못 적으면 오늘 내 수업을 제대로 듣고 있지 않은 거지. 똘대가리는 없으니까. 빨리 적으라. 여기서 이제 반대측이 좀 이제 공격을 좀 했다. 아까는 어디가 좀 밀리는 분위기였는데, 반대가 밀리는 분위기였는데, 반대측은 찬성 측이 이렇게 대답할 거라는 것까지 한 수 앞을 더 내다본 거잖아. 우리가 미국하고 뭐 얘기하면, 덴마크 얘기하면 저 새끼들 무슨 얘기할 거야? 아마 프랑스하고 멕시코 얘기할 거야. 그래. 그러면 나는 프랑스하고 멕시코 진짜 그게 이 정책의 장점이 맞는지 한번 뭐 해봐야지. 알아봐야지. 알아봤더니만 읽어볼게.
최근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세금을 부과한 첫 해에는 탄산음료의 판매량이 줄었으나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에 익숙해진 후로는 판매 억제 효과가 약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맞네. 아까 프랑스는 어디였어? 멕시코였지? 멕시코 나와야 되겠지. 멕시코 역시 설탕세를 도입한 첫 해에는 자국 내 탄산음료 시장 규모가 줄었지만 그 이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봤을 때 과연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린다라고 해서 당 섭취량이 줄어들까요? 칠판 이거지. 반박한 것까지는 다시 정리하지 않을게. 지금 당 섭취량을 줄이면 고도비만율을 낮출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방금 얘의 반박은 이거야. 당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서 가격을 올린다라고 해서 그게 꼭 되겠냐는 거지. 지금 당 섭취량을 줄인다라고 해서 고도 비만율이 낮아진다라고 말을 한 게 아니라 이거 다 내용 일치로 내는 거다 얘들아. 아까는 이렇게 말을 했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거를 말 바꾼 건 아니지만 당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는 게 합당하냐는 거야. 지금 실제로 시행한 어디 보니까 프랑스라 멕시코 보니까 가격 올렸더니만 반짝 뭐 있다가 줄었다가 다시 뭐 하더라 제자리더라. 이거 올린다라고 해서 낮아지는 게 아닌데 그거 왜 올리는데? 라고 말을 한 거지. 돼? 두 번째에서. 몇 번째에서? 두 번째에서. 됐니? 이미 밀렸지 찬성 측이 여기서는. 그랬더니 찬성 2가 물론 하루아침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어디 말을 인정을 한 거야. 반대측 말을 인정을 해버리는 거야. 이거는 인정하는 거야. 하지만 지금처럼 당을 과다 섭취하며 비만 인구가 점점 늘어나 나중에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예방 차원에서라도 당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봐봐. 이걸 깊숙하게 또 얘기하면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건 그래 누구 생각도 마찬가지야. 반대측 생각도 마찬가지야. 근데 찬성 측은 그 대책을 뭐라고 얘기를 했잖아. 가격 올리는 걸 얘기를 했잖아. 근데 반대측도 그래 뭐가 필요해? 비만 올리는 거 비만율 낮춰야 되는 거 맞으니까. 근데 그 대책이 뭐를 올리는 건 아니다. 가격 올리는 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지. 이렇게 정리하면 여기서의 승자는 누구야? 우리가 배심원이라고 봤었을 때는 반대측인 거지. 돼? 이제 뭐 해야 돼? 이거 해야 되겠지. 돼? 다음 시간에 끝나나 안 끝나나? 끝나지. 남은 분량 보니까 딱 뭐 하겠지. 끝나겠지. 길지? 앞에 봐. 길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야. 심지어 이 지문을 섞어뿐디 학교쌤이. 중간에 막 중략 때려버린다고. 정리가 잘 되지 않으면 매우 뭐해질 수 있어. 어려워질 수 있다. 내가 마련하는 국어공부법을 적용시키지 않으면 얘는 아예 감당이 물론 학교생이 그래봤자 문제를 엄청 어떻게 내면 쉽게 내면 솔직히 상관없기는 해. 근데 모든 단원을 쉽게 내면 변별력 제로잖아. 내가 그때 그랬지. 너가 학교 예전에 고2 문학시험 100점 60명 나온 적이 있었거든. 그때 97 받고 4등급 떴었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있나 없나? 없디. 그래서 이 단원이 쉽게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없기는 한데 그렇게 간혹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 단원만 나온다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은 없으니까 내가 방금 말한 대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방금 수업에 집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래 5번을 해야 되는데 학교 학원 3번 있는데 이거는 촬영은 하지만 현강으로 듣는 거랑 유튜브로 듣는 거랑 확실히 뭐해 차이가 난디. 안 그래? 박수 2번. 시작을 해보자. 사회자 이어서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 입론해 주십시오. 반대 2. 어차피 주장은 뻔하지. 뭐라고 했었어 주장? 반대측이니까. 내리자는 아니지만 뭐 할 필요가 없다. 올릴 필요가 없다. 그것에 대한 뭐를 정리해야 돼? 근거를 정리해야 된다라고 했었지. 맞나? 어차피 그러면 지금 눈에 조금 더 뭐하게 잘 보이게끔 하면 이걸 안 끼고 있었네. 좀 더 잘 보이게끔 하면 찬성측을 동그라미를 치고 반대측을 뭐로 치면 세모를 치면 이렇게 될 건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요거니까 얘랑 주장은 어차피 같을 거야 다를 거야? 같을 거 아니야. 뭐가 방금 누가 다르다고 한가 이제? 뭐가 다르겠지?
근거가 다를 수 있겠지. 맞나? 주장은 똑같을 거예요. 어차피 올릴 필요가 없다겠지. 가보자. 고당주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유럽의회 보고서에서 제품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는 단가가 더 낮은 제품을 찾게 된다라며 무슨 인용을 했네? 직접 인용을 했었지. 그리고 그 말 오른쪽에 보면 뭐도 있네? 시각 자료도 있네. 문제 유형 세 가지라고 했었더랬지. 뭐 정보 토론에 관한 거. 두 번째 내용일치. 물론 뭐가 주구장창 나올 거야. 내용일치가 주구장창 나올 거지만 얘도 100% 나온다라고 했는데 쓰지는 않았지만 번외로 말하기 방식이 있다라고 했었지. 쓰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지 내가? 왜 유형 세 가지라고 하지 않고 계속 말을 하면서 이렇게 유형을 두 가지라고만 이야기를 했었지? 왜 말하기 방식을 넣지 않았지? 기출 분석을 해봤더니만 실제로 학교에서 많이 내지를 않더라. 10개 학교 중에 1개 학교. 이거 두 개는 10개 학교 중에 10개 학교. 단 한 학교도 안 빼고 싹 다 뭐해? 다 내는데 얘는 그렇더라. 그래서 적지 않았지만 내려고 마음먹으면 은근히 낼 게 많기는 해. 참 많기는 하지. 여기서도 무슨 인용을 했잖아. 직접 인용을 했잖아. 이렇게 믿을 만한 기관의 자료를 말을 직접 인용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지? 시각 자료를 제시하면 어떤 효과가 있지? 아니 말을 해라고 이것들이 그 효과를 어떤 효과가 있지라고 물어봤더니만 신뢰성을 높이고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시각 자료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또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겠지? 이런 것들. 쌤, 당신은 유형에 넣지 않았는데 학교 티처께서 수업할 때 뭐 하시더라? 말을 막 하시더라 라고 하면 너희들 학교는 뭐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출제 낼 가능성이 뭐해지는 거야? 높아지는 거야. 오키도키. 가보자. 특정 성분의 가격 상승이 결과적으로 더 해로운 성분의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당이 들어간다고 해서 가격을 올리면 당보다 더 안 좋은 성분이 유통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격을 뭐하면 근거지 올리면 어떻게 돼? 더 안 좋은 누가 없어? 아까 말했던 승훈이라 네 카톡에 올렸어요. 네, 그 다음에 잠시만요. 누구? 인석이. 네. 더 안 좋은 성분을 뭐 할 거다? 추가할 거다 이 말이겠지. 그러니까 뭐 할 필요가 없다.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만약에 올리게 되면 더 안 좋은 성분을 5층 갔다 온나? 방금 전화 왔다. 더 안 좋은 성분을 뭐 하게 될 거니까 추가하게 될 거니까 가봉 차주라. 거기 안 치게. 됐나? 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비만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음주와 흡연입니다. 시급한 문제가 뭐다라는 소리야? 음주와 흡연이라는 소리야. 담배 안 피는 사람 손 들어봐. 다 피네. 그러니까 봐봐 다 꼴초들이잖아. 그러니까 뭐 웃으라 이것들아. 음주와 흡연이 더 많은 거지 시급한 거지 당음료가 더 많은 건 아니다. 시급한 건 아니다. 이 말인 거지. 됐어? 그 다음 자료를 봐주십시오. 아까 설명했던 거 말하기 방식.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2016년 1월에 발표한 음주, 흡연, 비만의 사회 경제적 비용을 살펴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음주와 흡연이 각각 9조 4,574억 원과 7조 2,258억 원으로 6조 7,695억 원인 비만보다 더 많은 사회 경제적 비용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보다 음주와 흡연의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일 방안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현관비 줄 쳐야 되겠지. 비만보다 음주와 흡연의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일 방안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밑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
주장 이것들이 없이 주장. 쌤 주장이 이게 아닌데요. 그 말이지. 당 음료 가격을 올릴 게 아니라 뭐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해야 된다. 음주와 흡연의 비용을 줄일 방안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논의해야 된다라는 거지. 됐니? 자, 사회자 뭐 할 거야? 요약 정리 진행하겠지. 또 쓰지는 말자. 반대 측에서는 가격 규제가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비만보다 음주와 흡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찬성 측 뭐 해주세요? 교차 조사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으니까 이제 찬성 2가 뭐를 할 거야? 교차 조사하겠지. 뭐 건들래? 칠판. 뭐 얘 건들 수도 있겠지. 당음료 가격을 올린다라고 해가지고 더 안 좋은 성분을 꼭 추가할 건 아니다. 다른 나라에서 해봤더니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 라고 공격할 수도 있을 거고, 얘를 공격하면 아니다. 왜 음주와 흡연이 더 중요하냐? 뭐도 중요하다. 비만 문제도 중요하다. 그래서 당 관리 신경 써야 된다 라고 공격할 수 있겠지. 네? 공격하는 게 뭐라고 했어? 교차 조사라고 했었지. 외우라고 해서 드렸지. 가보자. 찬성이. 제품의 가격 규제가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 이거지. 근거 첫 번째 이걸 건든 거야 지금. 왜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서 이런 정책을 도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지. 야, 덜 안 좋은 성분을 추가한다며. 근데 왜 프랑스에서는 그걸 했어? 라고 물어봤어. 됐나?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해? 세금 문제래. 좀 뜬금없지? 뭐 때문이래? 세금 때문이래. 그러고 끝이야.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 세금 때문입니다. 뭐라고 끝내. 그러니까 찬성이가 얼큰이 잘 걸렸다 라고 하면서 씨부린다. 가볼게. 그렇습니다. 그래, 뭐 때문 맞다? 세금 때문 맞다. 프랑스 정부는 설탕세로 걷어들인 세금을 농업 농사자를 위한 사회보장 제도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격 올리니까 세금이 는 거잖아. 그러면 그 세금으로 어디다가 활용한다? 사회보장 제도에 활용한다라는 거지. 또한 2018년부터 설탕세를 도입하겠다고 한 영국은 이를 통해 얻은 세금을 초등학교의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쓸 것이라 하였습니다. 잠도 온 다음 적자, 구체적인 예시 제시. 굳이 안 적어도 되는 거였는데 잠도 올 것 같고 같이 따라서 잘 읽고 있는지 확인도 할 겸 적으라고 했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갑자기 설탕세를 이야기를 하잖아. 고당류 음료에 뭐를 올린다며? 가격을 올린다며. 근데 왜 설탕세를 이 얘기를 해? 음료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게 왜 설탕세냐고. 그러니까 당류라고 하는 건 설탕이라는 건 나도 잘 알지. 근데 그걸 왜 설탕세를 올린다라고 말을 해? 야, 생각해봐. 담배값 올렸지. 다 핀다며. 담배 아까 때도 못했는데 왜 끼들고 지랄이야. 다시 내가 할게. 그냥 담배값을 올렸잖아. 그러면 담배를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해서 올린 거야. 이번에 아이패드 가격 미친듯이 올렸거든. 똑같은 기종이 20만 원 올라갔거든 지금. 나는 너무 행복해하고 있어. 딱 한 달 전에 샀거든. 내가 고민하다가 지르자 해서 질렀는데 고민 계속하고 있었으면 개짱 날 뻔했어. 펜슬까지 하면 28만 원, 30만 원 날릴 뻔했거든. 자, 애플에서 왜 그렇게 가격을 올렸을까? 똑같은 제품인데 환율이 오른 거야. 뭐가 올랐다고? 막 유튜버들이 계산 두드려 봤더니만 환율만은 아니야. 환율만은 아니야. 근데 환율도 있다라는 소리야. 나머지들도 있다라는 소리지. 웃기겠지. 뭔지 알 수 없잖아. 제조 단가라든지 뭔가 있겠지. 아니면 우리가 만만한 거겠지. 한국의 소비자들이 망한 거겠지. 만만한 거겠지. 돼? 아무 이유 없이 올리면 반발해. 지금 유튜버들 다 뭐 하고 있겠노? 애플 까고 있겠지. 아무리 환율이지만 그럼 환율 내리면 깎아줄 거냐라는 거지. 나중에 한번 지켜보자라는 거지. 환율이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하면 달러당 1,000원 하다가 달러당 1,500원이거든 지금. 몇 배 오른 거야? 1.5배 오른 거야 지금. 작살인 거지 지금.
뭐 어찌되었건 그럼 환율 내리면 다시 깎아줄 거냐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디스를 하고 있는 거야. 생각해봐봐. 담배값이 신었는데 담배값을 올렸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디다 쓸 거예요 그 돈을? 세금. 그냥 다 누가 가져가는 거야? 국가가 가져가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고당연료의 가격을 말하잖아. 예를 들어서 캔 안에 500원 하다가 그걸 700원 올린 거야. 그러니까 200원을 제조사가 가져갈 수는 없는 거지. 왜? 제조사 측에서의 뭐는 없잖아. 더 들어간 금액은 없다라는 거지. 환율이 있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럼 그 200원은 누가 가져가는 거야? 고스란히 누가 가져가? 정부가 가져가는 거야. 정부가 먹겠냐 그거를 뭐 한다라는 거지. 방금 했다 이거. 프랑스는 뭐 한대? 사회보장제도. 프랑스였나? 맞지? 그 다음에 영국은 체육활동 활성화. 돼? 이런 세금이 많지? 예를 들어서 복권세라는 것도 있거든. 로또 복권 사잖아. 즉석 복권 사잖아. 거기서 몇 프로는 다 뭐로 가? 세금으로 가거든. 그 세금이 뭐를 하겠어? 이렇게. 돼? 그러니까 뭐를 올려도 괜찮다. 가격 올려도 그 세금으로 뭐 할 거다. 좋은 일을 할 거다. 우리나라도 읽어볼게. 우리나라도 고당뇨 음료에 부과된 세금을 국민 건강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한다면 이 또한 국민에게 이로운 일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찬성이가 교차조사를 한 거야. 마치 주장처럼 들리지만 찬성이가 교차조사를 한 거야. 돼? 그랬더니 반대이가 하지만 고당뇨 음료에 부과된 세금이 직접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쓰일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세금의 징수와 집행은 별개의 문제이며 국민 건강을 위한 예산을 꼭 설탕세와 같은 정책을 통해 마련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답변을 했네. 이런 단계로 가고 있네. 라고 기억을 해두고 여러 번 읽어봐야 돼. 됐나? 그 다음 사회자. 양측의 입론과 교차 조사 잘 들었습니다. 칠판. 그게 어디까지였어? 여기까지였던 거지 지금. 네? 그 다음 이어서 바로 반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로 간대? 반론. 왼쪽에 보면 나와 있지. 별표 치고 외우셔야 됩니다. 얘도. 이거 다 하고 이제 뭐를 한대? 반론을 한대. 읽어볼까? 입론과 교차 조사를 통해 드러난 쟁점들을 쟁점들을 정리하여 상대 측 주장이라 근거가 지닌 약점을 지적하면서 이것도 뭐랑 비슷해? 교차조사랑 비슷하지. 공격하는 거야. 자기의 주장이 지닌 다른 점은 이거야. 강점을 말하는 거야. 강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를 하는 거야? 질문을 하는 거야. 교차조사는. 근데 물론 공격 맞지만 근데 반론은 똑같이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을 통해 가지고 야 니는 이런 문제점이 있지. 나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 좋잖아. 라는 걸 강조할 수 있는 강화하는 단계에 해당이 되는 게 뭐야? 반론이야. 유형 어디에 들어가? 여기에 들어간디. 있지만 지금 내한테 이 얘기를 들었다라고 해서 너가 머릿속에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니디. 너가 따로 뭐 해야 돼? 개인 공부 하셔야 된디. 자 가보자. 먼저 반대측부터 발언해 주십시오. 자, 봐봐. 반대 1 했지? 찾았나? 좀 이따 읽을 거고. 그 다음 누가 안 해? 찬성 1이 하지. 자, 누가 했다고? 반대 1이 했다. 그 다음 누가 한다고? 찬성 1이 했다. 그 다음에 누가 하노? 반대 2가 한다. 중간에 누가 안 들어가? 사회자 지금 안 들어간디? 요약 정리 같은 거 없이 그냥 한디? 자, 그 다음에 누가 하는데? 찬성 2가 하지. 됐나? 맨 마지막 319페이지 맨 마지막 사회자 가보자. 양측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이러고 뭐가 끝나는 거야? 토론 끝나는 거야. 심판이 있다라고 했었지. 심판이 누구였지? 배심원. 그러니까 심판한테 뭐라고 해야 돼? 이제 뭐 해주세요? 판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지. 읽어볼게. 배심원 여러분은 어느 쪽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 기준을 참고하시어 판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 평가 기준도 조금 있다가 내가 가르쳐 드릴 건데 펼쳐라 라고 할 건데 정보로 가끔 내시는 경우가 있다. 무슨 말이냐? 325페이지 5번에 보면 있다. 평가 기준 찾았나?
별표 치시고. 근데 이거는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막 적어가면서 뭐 하지 않아도 외우지 않아도 여러 번 읽으면 끄덕끄덕 될 거야. 어차피 주관식 서술형으로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옵니다. 야, 배심원들의 평가 기준을 3가지 이상 작성하시오. 이렇게 내겠냐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내겠지? 객관식으로 다음 중 아니면 다음은 토론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기준이다. 가장 적절한 것끼리 모두 묶인 것은 이렇게 말하겠지. 출제하겠지. 좌측의 4번도 마찬가지. 토론할 때 유의할 점 별표. 외우라는 게 아니라 얘도 여러 번 뭐를 해야 돼?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객관식으로 이 유형으로 말할 수 있는데 출제할 수 있다. 물론 이거는 각각 독립 문제잖아. 각각의 독립 문제잖아. 그럼 이제 몇 문제가 이 단원에서 출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해지겠지? 달라지겠지만 모르잖아. 다 아냐?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대비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도 아니고 매우 높은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저 그래. 하지만 알 수 없으니까 여러 번 뭐 해 두셔야 돼. 이거 정독해 두셔야 돼. 설사 요 324페이지와 325페이지라 학교선생님이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희들한테 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실제 너희들이 뭐 해봐라라는 페이지야. 토론을 해봐라는 페이지거든. 보고 있지 다들? 근데 너희들 보고 안 시킬 수도 있거든. 어디까지만 하고 끝낼 수만 있냐면 아니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냐면 322페이지에 4번까지만 하고 끝내었을 가능성이 매우 커. 323페이지부터는 안 할 가능성이 크디. 하지만 내가 방금 읽으라고 한 그 두 문항은 봐두셔야 돼, 안 봐두셔야 돼? 봐두셔야 된다라는 소리야. 된 거 맞아? 집중 안 하고 있는 사람 내 눈에는 4명이디. 오해일 수도 있어서 뭐라 하진 않겠지만 오해이기를 바랍니다. 자, 갑시다. 반대 1에 뭐? 반론. 외우라는 건 아니지만 얘네들이 뭐라고 반론하는지 내용일치로 출제할 것이기 때문에 잘 읽어보자. 간다. 창성 측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당을 지목하셨는데요. 과다 섭취했을 때 몸에 해로운 것이 설탕뿐인가요?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면 줄. 과다 섭취했을 때 몸에 해로운 것이 설탕뿐인가요? 이게 반론이다. 과다 섭취의 문제를 반론으로 가지고 온 거야. 야, 찬성 너고 설탕 많이 먹으면 문제 된다며. 근데 꼭 그래? 설탕 말고 다른 건 없어? 그럼 다른 것도 다 가격 올릴 거야? 이 논리겠지. 읽어보자.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소금세도 받아야 되겠네? 야, 피자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로워 안 해로워? 그럼 피자세도 받아야 되겠네? 치킨도 많이 먹으면 몸에 뭐해? 그러면 치킨세도 받아야 되겠네? 족발도 나쁜 새끼들. 자,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혈압과 세포의 삼투압을 유지하는 필수 성분이지만 과다 섭취하면 몸에 해롭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조사 결과 음식을 짜게 먹는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23%, 심장병 위험이 14%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설탕보다 소금에 대한 규제는 미비합니다. 그리고 일단 형성된 식습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횡엄의 줄자. 일단 형성된 식습관은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라고 반론한 거야. 야, 돈 올린다고 그걸 안 묻겠니? 이 말인 거지. 네가 말하는 건 지금 돈 올리면 안 먹는다라는 거잖아. 야, 근데 비싸게 받는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안 먹겠니? 라는 논리지. 왜? 식습관은 쉽게 망하지 않으니까. 바뀌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 국민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삼겹살은 가격이 크게 상승해도 인기가 급격히 줄지 않습니다. 몇몇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식생활까지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반대 1이 뭐를 한 거야? 반론을 한 거야. 그랬더니 찬성 1이 또 한다. 각각 별개야 얘들아. 말을 주고받는 게 아니야. 아까 교차조사는 뭐 하는 거였지? 주고받는 거였지. 이거는 지 혼자 씹어버리는 거야. 가보자. 우리나라는 당 소비량의 증가와 비례하여 비만율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기준 초중고교 학생의 15%가 비만이라는 사실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 식품회사들은 설탕에 대한 거부감을 피하고자 무설탕이라고 홍보하면서 액상과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액상과당은 설탕보다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고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여 과식을 유도합니다. 또한 지나친 과당의 섭취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나 통풍성 관절염의 원인이 됩니다. 당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며 식품회사 이러한 편법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의 경각심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소비하는 고당류 음료는 가격 규제의 효과가 더욱 확실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 저쪽 공격을 했다라기보다는 얘는 즉 반대 측을 공격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내가 주장을 한 게 설탕세를 받으면 즉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건강이 뭐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득이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득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뭐를 한 거지 반론을 한 거지. 공격 어디서 공격했는데 공격 안 했지 지금. 야 반대일은 이렇게 공격을 했잖아. 찬성 측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당을 지목하셨는데요. 과다 섭취했을 때 몸에 해로운 것이 설탕뿐인가요? 라고 뭐를 했잖아. 직접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찬성 1회는 그러한 것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런 거 뭐로 낸다고? 내용일치로 낸다고. 그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만 가지고 온 거야. 누구는? 찬성 1을 내용일치로 냅니다. 아니 낼 수 있다고. 그 다음 반대 2. 우리가 즐겨 맞는 탄산음료나 주스 한 병에 하루 권장량 이상의 당이 들어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 음료를 먹었을까요? 이건 질문을 했다. 위험을 인지하면 피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국내 유통 중인 가공식품의 영양성분표에는 오른쪽 있지? 해당 식품에 당이 얼마나 포함되었는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대부분이 이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당 섭취를 줄이려는 노력 없이 가격만 올리는 정책은 소비자들의 불만만 가중할 뿐입니다. 저희는 소비자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지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한 다음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하거나 경고 문구를 넣는 방법 등으로 당 섭취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뭐 하지 않아도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하거나 경고 문구를 넣어서 뭐 수 있다, 줄일 수 있다라고 한 거지. 방금 내가 한 부분에다가 현감의 줄 쫙 칠해라. 같이 읽고 있었으면 알 거 아니야. 그래서 뭐를 할 필요가 없다. 가격을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는 것은 맛과 영양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이에 반대합니다. 마지막 찬성이 저희는 당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고당류 음료를 통해 당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상황입니다. 소비자의 선택의 영양성분 표시와 가격 중 어떤 것이 더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 개인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공익을 위해서는 강제성이 있는 규제가 더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뒤에 행함해줄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적 경제 비용 감소를 위해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거의 했던 얘기 또 하고 있는 게 찬성이야. 반대 1, 2가 공격을 하는 투고 요까지야. 돼? 박수 두 번.